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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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 자, 이런 재판들에 대해서는 뭐 한덕수 전 총리 이 판결 선고 이후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판결 자체를 흠집내려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나쁜 기사. 예, 조선일보의 그 기사 또 사설 내용을 좀 보자면,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유죄를 예단한 것 아니냐.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나 이 성남 FE 사건에 대해서 재판 연기를 했던 부분들, 그래서 마치 그 정권 친화적인 이런 어떤 성향이 있는 판사가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있고, 사설에서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소극적인 행위가 이 문제가 있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계엄 가담으로까지 봐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장을 사설에 써놓았습니다. 후속 재판에서 엄격한 법리 판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해놨고요. 조선일보는요. 예. 이진관 부장이 3시쯤 넘어서 이제 판결 선고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시 한 30분 정도 좀 전후해서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맞아요. 그 기사가 이진관 부장 누구냐? 대장동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기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그 재판하는 도중에 너무 이렇게 자신의 이렇게 성향을 드러내고 이래가지고 증인들에게도 막 함부로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다, 막 이런 취지로 그 기사가 있었죠. 이런 취지로 예. 그 기사를 썼고요. 그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그때 1등인 1위 많이 읽은 기사 1위였고 2등이 바로 한덕수에 대한 23년 선고 그 기사일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일부러 노골적으로 아주 의도가 있는 그런 기사를 사실은 써낸 거고, 계속해서 같은 취지로 이진관 부장이 상당히 편파적이고 왜곡된 태도를 취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국면에서 조선일보가 이런 자신들의 논조를 밝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또 판단은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문제는 김용현 그 변호인단의 이하상이라고 그 문제되는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는 그 유튜브 채널, 뭐 제목도 얘기하기 싫은데, 그 채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서 사이코패스가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이 모시는 죽은 윤석열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하나 더 붙여야지. 술 먹은 사이코패스가 총 들고 칼 들고 아무나 찌르고 다닌다고. 윤석열이 했던 일 같은데. 이진관 판사한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백대현 부장한테도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한덕수가 제일 바보다. 바보같이 뭔가 하나 이렇게 좀 해보려고 얘기하니까 바보같이 내내 그랬고 말을 못 끊어가지고 이진관 같은 사람이 그런 판결 내리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자기 의뢰인이 무슨 판결 받는지 한번 보자고. 얼마나 변호를 잘했는지. 이러면서 백대현하고 이진관 둘 다 이렇게 막 사이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변호사라는 사람은 특히나 이제 의뢰인이 있을 경우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람 그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약간 사형 조장 변호사죠. 사형 조장. 네. 그러니까 김용현 대변 이제 변호인이니까 김용현의 어떤 재판에 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럼 김용현은 그냥 판결을 그렇게 받는다고 치고, 그럼 본인은 이제 본인 정치하는 것이다. 이제 감치되겠지. 예. 그리고 감치가 빨리 조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이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지적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움직임들을 일부러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게 연출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김건희 재판, 우리 또 임생 부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네. 지금 날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8일 선고. 1월 28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 요 1심 선고가 나오는 건데, 이게 그 한덕수 판결문 안에 보면,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10월 3일 그날 당일에 국무위원들한테 내 처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게 남아 있잖아요. 2차 종합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면, 뭐 국회 국무회의 다 통과가 됐으니까 시작이 되면 이제 김건희의 내란 연루 부분을 더 본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28일 1심 선고에 그 한덕수 전 총리의 그 선고라든지 이런 앞서 얘기했던 그 재판부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까요? 줄 것 같아요. 당연히 줘야 되고요. 다음 주에 권성동 의원 판결 선고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정말 다음 주가 하이라이트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뭐 당연히 실형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기존에 나와 있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부부 동반 지금
이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 부부 동반 그냥 감옥. 실형. 감옥. 뭐 실형. 예, 실형. 부부 동반 깜빵. 아니 저 지금 제가 빵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 타이밍에 김건희 씨의 심정을 우리 임세윤 선임 부대변인이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도 한 4년 가까이 김건희 씨만 연구했기 때문에 그녀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목소리 똑같이 해야 되겠죠. 예. 우리 오빠 그냥 사형 받았더라고. 사형 구형됐는데 나는 뭐 그래요. 사실 우리 아저씨가 사형을 받든 말든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나는 누가 면회온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면회가 안 와가지고 내가 할 얘기가 없었어. 누구랑 입이 닳아. 그래서 오늘 최강자 안 오니? 야 성훈아 너 요새 뭐하냐? 너는 안 오고 누나 심심해. 예. 길게 들으니까 진짜 비슷하네요. 아니 이거 눈 감고 들으셔야 돼. 눈 감고 들으시면. 저 어느 날 그리고 오늘은 약간 헤어스타일이나 이 진짜 부분도 김건희 같았어요. 애교 머리를 좀 내려봐. 아니 김건희가 똑같았어요 진짜. 예, 내가 아무튼. 옆에서 듣고 있는데. 아니 오늘은 길을 갔더니 저한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김건희 씨. 아 진짜? 그래서 알고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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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러니까 다음 주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판결도 있을 거고 김건희 씨 관련된 판결도 있을 거라서 또 다음 주 뉴스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이 얘기 좀 마지막으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 진행 중인데 일단 모두 발언에서 이 후보자는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과 함께 자신이 그 입장을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갑질 의혹에부터 시작해서 뭐 과거에 이제 내란 동조했던 뭐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 등등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성숙하지 못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갑질 의혹에 관련된 얘기로 보이고요.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진영 정치에 발목 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돌을 맞더라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돌 무진장 맞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좀 얘기해야 될 것은 그 부정 청약, 원 펜타스인가요? 그 비싼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됐는데 당첨이 되려면 청약 가점이 높아야 되고 가점이 높을 때 이제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근데 이미 혼인을 한 아들을 혼인 신고 전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올려놓아서 가점을 받았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변명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보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혼인이 곧 파탄날 것 같아가지고 결혼식은 올렸는데 더는 못 살 정도로. 뭐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놓고는 어떻게 국토부 조사 딱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딱 분가해서 들어가나요? 그게 어떻게 해결됐나요? 갑자기 아파트 분양 청약 받고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해결됐다는 건가? 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죠. 예.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아들을 2번 죽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청약 때문에 불법으로 이용을 한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갓 결혼한 아들을 어떻게 보면 결혼 파탄자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관이 그렇게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차라리 사과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명을 우리 국민이 납득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뭐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여러 가지 해명과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사실 청문회를 지켜보고 저는 그 논란이 좀 해소되길 바랬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의혹이 더 쌓였다. 오히려. 네. 그런데 이 해명을 하면서 이제 아들 자식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내밀한 부분이잖아요. 뭐 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의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러면서 그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이제 아직까지도 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려서 예. 이걸 완전히 거짓으로 가공해내기는 사실 되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이제 한편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청문회 과정,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의혹들이 제기됐던 것들이 많아서 청문회에서 이제 다 이게 해소가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임세훈 선임부대변인 얘기처럼 오히려 의혹이 더 쌓인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청문위원들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까? 그리고 이걸 그럼 청와대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청문회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입장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텐데 장관직을 맡게 될까요?
그건 당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막 예를 국무총- 들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할 수 있죠. 진행을 할수 국무총리와 있으니까. 다르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지금 의혹이 새로 불거지는 건 없고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명을 내놓고 있고 쓰임새가 뭐랄까 좀 다양한 분이에요. 이게 정무적으로도 이해운이라는 정치인을 발탁했다는 그러니까 거. 기획예산처 장관직에 있으면 쓰임새가 다양하다. 네, 일단 능력. 이게 제 개인적인 추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예. 저는 임명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음. 대통령한테 너무 부담이 되고 지금 현재 대통령 혼자서 정말 일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까지 부담을 얹어가지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아니 도대체 이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야? 뭐 부동산 많으면 안 된다고 그러던 지난 정권하고 연결해가지고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괜찮다고 받아주고 그다음에 갑질 논란 때문에 난리치고 있는 그런 것도 다 받아주고 그다음에 비망록도 자기가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예. 그런데 천하람 의원은 아예 이해운 의원한테 갖다가 줬어요. 예. 이해운 비망록 이거 네 거다 이러면서. 근데 물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경찰한테 그 비망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자기가 쓰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사람을 굳이 끌고 가서 안고 가서 이렇게 부담을 대통령이 안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는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한 입장이라면 내년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이 사람은 이걸로 그냥 끝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물론 그럼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러면 결국 앞으로 통합이라든가 국민의힘 사람들이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이런 거 하는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예.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서도 깨끗한 사람 상대적으로 또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대신에 이 사람을 꼭 그렇게 굳이 임명해가지고 해야 될 만한 뭐가 있는 것도 전 아니라고 봐요. 좋습니다. 임세현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너무 예민한 문제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부동산 예민하죠. 아파트 청약, 취업 제일 예민하죠. 또 입시 또 예민하죠. 거기다 갑질까지. 그러니까 어느 하나 가벼운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또 그렇다 해명도 또 제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의문되는 게 또 이겁니다. 그러면 능력 있다. 그럼 능력 있으면 무조건 써야 되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학폭을 저지른 애가 공부 잘한다고 대학 가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그 비슷한 전 로직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헌법소 TF를 꾸리고 있습니다. 이 내란에 동조하고 그다음에 내란 선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승진을 맡고 있어요, 공무원들. 예. 그런데 이분은 어쨌든 내란 선동했던 분입니다. 그 언제까지 얼마 전까지 윤하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헌법소 TF에서는 그런 분들의 승진을 막는데 이분은 장관을 임명한다? 그럼 대통령 우리 국정 운영의 기조와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청문회라는 그 공적인 절차를 일단 마무리는 했다고 치고요. 예. 여기서 오히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모습들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청문회를 하고 그 상황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문화일보에서 지난 1월 19일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에서 합당 관련된 대화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 공보국에서 입장 낸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기사 사실 아니다.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월 19일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이 있었던 건 맞지만 여기서 뭐 어떤 합당 이야기가 오갔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민주당 공보국에서 지금 입장을 냈고요. 합당 제안 관련해서는 사전에 정무수석에게 알렸다라는 것 그리고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사전에 당대표에게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것 요것이 팩트다. 라는 것까지 민주당 공보국에서 지금 내놓은 내용이니까요.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세현 부대변인, 그러니까 선임 부대변인하고 함께했는데 요 세 명 조합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노짱자매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노가 판단해 주셔야 돼요. 노가 너무 판단해 좋죠.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제 원래 노 변호사님 너무 좋아하고 팬이고 저희 둘은 술 친구입니다. 그래요. 친합니다. 몰라도 될 정보들이 있는데. TMI. 네. 자, 오늘 임세현 선임 부대변인 함께했던 시간이었는데 자, 다음 주 금요일도 요 세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요즘 구독자 수가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뭐 거북이도 아니야. 거의 군뱅이. 정체이죠, 진짜. 정체. 네. 정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좀 미쳐버리겠어요. 아쉽네. 예, 그 저 택시 타고 차 막힐 때 말 달리는 것처럼 저 뛰어. 아이고, 말띠해 아닙니까? 그동안에 한결에 너무 잘 나갔잖아요. 이런 데도 있는 거지. 사람의 욕심에 끝이 더 잘 없습니다. 나가야죠. 네,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뉴스다이브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짱자매 임세현 선임 부대변인과도 함께 인사드리죠. 저희는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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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